안녕하십니까. 네, 김 팀장입니다. 영상 엄청 오래간만에 찍죠. 예. 엄청 바빴습니다. 예, 제가 뭐 이래저래 너무 바빴습니다. 예. 원래 유튜브가 뭐 메인 그게 아니라서, 근데 영상을 좀 꾸준히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주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한 2년여 정도 찍으면서 한 50개, 한 100여 개의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 영상에 제가 하고 있는 투자 개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영상에서 투자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너무 이제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영상을 많이 찍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구독자가 한 분, 두 분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원래 제 채널을 지인들한테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냥 아주 친한 친구들한테만 내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다, 이걸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나 받으실까, 그리고 뭐 이렇게 일상 브이로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주식 유튜브, 주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또 아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좀 뭐라고 하죠? 좀 창피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정확한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뭔가 유튜브를 한답시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쑥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연히 저희 친구들 단톡방에 그 유튜브 채널이 올라가서 구독자가 한두 명 더 늘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또 그냥 구독자분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매주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시황도 이야기하고, 어떤 종목이 이슈가 되고, 어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그런 이슈들을 좀 시황을 찾아보고 정보를 좀 제가 좀 취합을 해갖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런 것에 대한 투자 이유가 어떤 건지 말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솔직히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투자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근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본업을 하다 보니 그런 정보를 전문적으로 유추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정보들은 내가 뭐 네이버 뉴스 찾아보고 뭐 인터넷 기사 찾아보고 하는 것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제 영상까지 볼 정도면 유튜브 주식에, 투자에 엄청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아니면 공부를 하고 또 특별한 정보를 얻었던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서, 워낙 일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보를 되게 잘 주고받을 수 있고 정보가 엄청 많아요.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보가 많고 판단을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는 건, 구독자분들이 늘었는데 이제 매주 영상을 올리기가 조금 어려웠으니 어떤 기준으로 영상을 올려볼까 해서, 이제 구독자분 한 분당 영상을 한 편 올리자. 그리고 구독자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면 그러면 매주 한 편씩 올리자. 그렇게 했고요. 이제 구독자분들이 늘어날수록 제 영상은 점점 더 많아지고, 매주 영상을 하게 되고, 그걸로 부족하면 뭐 매일매일 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촬영할 거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건 최근에 구독자분이 4분이 늘었습니다. 4분이 늘었기 때문에 그 4분을 위해서 앞으로 4주간 매주 영상을 한 개씩 업로드를 할 겁니다. 영상 뭐 물론 그런 거 있겠죠. 구독하시던 분이 구독을 안 했다가 다시 구독을 했어. 그래도 한 편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뭐 됩니다. 뭐 꿈은 100만, 200만 뭐 이렇게 많이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주 소박하게 한 분당 한 편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딱히 뭐 준비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앞선 영상에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산 투자와 적립식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길 바라시고, 그게 너무 어렵다, 분산 투자하기 너무 어렵고 뭐 집중 투자하고 싶다. 근데 제 주변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익의 결과값을 바로바로 눈으로 알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팔고 싶어 하셔. 네. 그냥 팔았어. 그럼 끝이야. 이렇게 뭔가 시작과 끝을 빨리 보고 싶어 하십니다. 투자자분들이. 왜냐면 이 투자에 대한 개념이 그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듯이, 예, 카지노에서 도박하듯이 이 판이 끝났을 때 수익이 확정됐으면 확정되는 게 너무 쉬우니까, 그래야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 잃었고가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여러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유명하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투자는 그 기업과 제가 함께 가는 겁니다. 예. 그 기업에서 어떠한 사업을 펼치고 그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없어요. 10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20년 만에 나오는 걸 수도 있고 30년 만에 나올 수 있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물론 이제 장기간 그 회사가 사업을 영위해 나가려면 그 사이에도 수익이 나야 되겠죠. 예. 근데 이 포텐이 터지는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른단 말이죠. 내가 이 사업의 미래가 밝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차익 실현을 해갖고 그거 성과를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비중을 조절하듯이 일정 부분은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계셨다가 너무나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5주 평균 단가보다, 아니면 뭐 30일 이평선을 너무 뚫고 올라갔어, 30일 이평선 막 2배 3배 막 올라갔어. 이 기업이 그렇게 올라갈 만한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특히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 기업이 매출이 올라갈 거다라는,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매출이 올라갈 거다,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인해서 주가가 갑자기 빵 뛸 때가 있어요. 거꾸로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아니에요. 매출이 실제로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출이 실제로 내려가서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측이나 분위기나 감정에 의해서 주가가 갑자기 확 떨어졌을 때, 아니면 갑자기 확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저는 매수하거나 매도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런 시기들을 좀 잡기 위한 데이터나 알고리즘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저만의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8년 이상 투자를 했는데 나름 부족하지 않은 수익이 나고 있고, 앞으로 미래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분산과 적립식, 꾸준히 주가가 떨어져도 꾸준히 투자하고, 주가가 올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그렇지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주가가 조금 올랐을 때는 조금 덜 투자하거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계산을 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런 투자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 투자할 수 있겠구나, 기업과 함께 간다는 게 어떻게 하는 투자 방법이구나 라는 것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기가 됐을 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도 보면 내가 어떤 기업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업의 주가가 진짜 고공행진을 막 하고 있어. 엔비디아 막 이런 것처럼. 지금 실제로 엔비디아는 매출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가고 있죠. 올라간 수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것도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그 실버 산업 같은 것들은 앞으로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기업들이 미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고 어떻게든지 개발을 하고, 그런 분야는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20대가 돈이 많습니까? 50대가 돈이 많습니까? 60대가 더 많습니까? 살다 보면 60대가 돼서 돈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인간이 평균 연령대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연령대에서 필요한 산업이 주류가 됩니다. 젊은 사람이 많을 때는 젊은 사람이 사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쓰는 돈의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가 이런 데 제일 처음에는 뭐 먹거리, 집, 기본적인 거, 뭐 산업에 관련된 거, 옷, 의복 이런 거 많이 샀죠. 근데 그 다음에는 여행, 관광, 투어 이렇게 됐죠. 왜냐면 옷 사던 세대가 지금 관광을 원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20대 세대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좀 여유롭고 가족들이 있고 돈도 좀 모았고, 그러니까 관광을 가야 되겠다, 해외여행 가고 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럼 그 세대가
인구 분포가 가장 많은 그 세대가 위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 위로 올라갔으면 그 세대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서 실버가 된 거예요. 실버 세대가 된 거예요. 은퇴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때 또 필요한 그 사람들이 또 돈을 쓰고 싶어하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산업. 저는 그게 제약, 바이오, 또 그 노인 복지에 관련된 산업, 예,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자동차,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거 당연하죠. 과학이 발전하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자,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해서, 예, 미래 반도체가 발전한다고 해서 꼭 어떤 기업을 내가 탁 찍어갖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내가 10년 전에 개발을 해서 여기에 투자를 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미래를 맞힐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예, 내일 당장 주가가 몇 포인트가 오르고 몇 포인트가 떨어질지 알 수 있습니까? 개인은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제 그 영상 컨텐츠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모른다. 미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분산해서 해야 된다. 한 기업을 당연히 꽉 찍으면 한 기업이 진짜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공부를 해서 딱 됐으면 당연히 몰빵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하루에 8시간 이상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 있고 하루에 8시간 이상 기업을 공부하고 하실 수 있냐고요. 주식시장을 파악하고 할 수 있냐고. 왜냐면 우리는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높죠. 높아요. 근데 그거 약간 꼬시는 거야. 못할 줄 알고 집중 투자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 아니면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아는 기업, 내가 아는 분야에서 기업이 상승할 것 같은 확신이 얻을 때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데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니까 그런 분야에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대표적인 게 업종 ETF입니다. 예, 바이오 ETF, 뭐 반도체 ETF 이런 거 있잖아요. 반도체 ETF에서 수수료가 낮은 게 있어요. 저는 낮은 것만 위주로 삽니다. 예,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길게 보신다면, 예, 수익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보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측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예측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는 조금 투자 금액을 좀 늘린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여러분들이 아시기 편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수 있을 때까지 저희 구독자분들은 한 분 한 분 늘어나서 제가 영상을 한 개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십시오.